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콩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부를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가가 많다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콩은 쇠고기에 없는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스로도 아주 훌륭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염증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한 치료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랜셋 아시죠? 논문 한 편 쓰면 55편 정도 되고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논문 한 편의 위력이 대단한 만큼 공신력이 굉장히 높겠지요. 이 랜셋 작년호에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을 195개국에서 식이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1100만이 사망을 했어요. 그 사망 원인을 보니까 식이와 관련된 것이 통곡, 과일, 채소, 견과, 특별히 콩 종류 섭취 부족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지 다른 것들 이렇게 했을까요? 또 특별히 콩이 어떻게 이렇게 콩 섭취가 부족하면 죽는 원인이 될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나 콩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콩 자체에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한 8가지가 최고네요. 뭐가 최고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암 종류가 위암이 1등이고 대장암이 2등이었는데 이제 대장암 위암을 곧 추월할 찰나에 놓여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은 위장에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을 흡수하고 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LDL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에 이걸 예방하고 치료도 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고의 혈관 신생 억제입니다. 윌리엄 리가 발표한 것을 보면 콩 추출물과 콩이 최고죠. 그 다음에 밭에서 나는 고기로 분류하는 콩의 단백질은 흔히 동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소화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최고 양질의 단백질이고 또 단백질 함량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벌써 2가지, 4가지가 최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이섬유가 하루에 한 25g 정도 필요한데 식이섬유 포함률이 20%가 넘으면 식약청에서 식이섬유를 위한 보충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인가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최고의 항산화제 콩을 보면 붉은색 또는 검은색이 있죠.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파이토케미칼은 활성산소 한번 결합하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그러죠.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항암식품 윌리엄 리와 조엘 포먼 두 의사는 이 콩을 최고의 항암식품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계의 여자 대통령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항유방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는 항산화계의 여자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유방암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오늘 시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한 항산화제 비타민 A와 C와 E가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콩이 혈관신생 억제제로서 최고라 그랬는데 음식에서는 최고 맞죠? 콩 추출물과 그 다음에 콩이 이렇게 합치면 아무래도 최고죠.
실험 결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혈관 신생이 이렇게 하얗게 많이 나는데 콩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혈관 신생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증식하고 또 전이가 일어난다고요. 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콩을 먹는 것은 혈관 신생을, 암세포를 키우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콩은 암 예방 또는 치료제가 된다고 확실히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Advanced Nutrition이라는 데를 보면 잡지에서 제네스테인과 암 최근 현황 도전 미래라는 데 보면 제네스테인이 콩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화학요법제 역할도 하고 주로 세포 주기와 혈관 신생을 변화시키고 전이를 억제한다. 이 말은 확실한 항암제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콩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죠. 뭐 30%가 넘잖아요. 식이섬유라는 것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거죠. 복합 탄수화물이나 저항성 탄수화물에 있는 우리 식이섬유가 먹고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죠. 영양가도 없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대장에 가면 박테리아가 이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박테리아의 밥이죠.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아세테이트와 뷰틸레이트와 프로피온산이라는 짧은 고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먹어서 탄수화물을 먹어서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데서 식이섬유가 박테리아들이 먹고 난 뒤에 이 짧은 고리 지방산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장 세포에 보면 이게 뇌에서 프로피온산과 당을 인식해요. 그래서 모자라면 빨리 뭘 해라? 장내 포도당을 생성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뭐 에너지 균형 또는 탄수화물, 포도당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신호에 따라서 간으로 포도당을 보낼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포도당 생성하고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뇌가 이렇게 제어한다고요. 또 뇌뿐만 아니라 장이 뇌한테도 우리 이거 모자라요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요새는 장이 뇌에 신호 보내는 것이 70%, 뇌가 장에 신호 보내는 게 30%.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식이섬유와 장내 미생물에 유래한 짧은 고리 지방산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숙주 말초 조직에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숙주 에너지 대사에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콩의 식이섬유가 30%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콩의 종류별 영양가 분석을 보면 제일 높은 게 대두입니다. 대두가 제일 많고요. 대두뿐만 아니라 다른 콩들도 거의 엇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검정콩, 강낭콩, 밤콩, 완두콩, 땅콩을 보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20%에서 한 35%, 36%까지요. 사실 우리 인체는 11에서 15 정도만 단백질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질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질이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탄수화물이 여기인데 복합 탄수화물 또는 저항성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당뇨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보면 혈압과 혈관에 대한 것을 다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칼륨이 나트륨과 결합하여 배출되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여기 또 다른 걸 한번 보면 강낭콩, 흰 강낭콩, 병아리콩, 완두콩, 대두가 쭉 밀렸네요. 그 다음에 팥, 녹두, 렌틸콩, 검정콩 이런데 같습니다. 탄수화물, 혈당 지수라는 게 있죠. 이 음식을 먹어서 2시간 내에 혈당이 얼마만큼 올라가는가를 표시하는 건데 0에서 55까지가 낮은 수준이고요. 55에서 69까지가 높은 중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70 이상이 높은데 여기는 아예 55는커녕 30대, 17대, 10대 아주 낮죠. 그러니까 혈당 지수와 상관없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마찬가지고요. 항당뇨 작용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비타민에서 A, C, E 해서 항산화 비타민들이 많고요. 엽산은 특별히 세포를 분열하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임산부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철분은 우리 몸의 각 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뇌에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칼륨, 칼슘 다 필요합니다. 뼈에도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지나는데도 마그네슘 그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지나는 거요. 자, 망간, 셀레늄, 구리, 아연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항산화제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흰 강낭콩은 파세올라민이라는 복합탄수화물,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2차 대전 중에 잠수함에서 해군들이 무트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없는데 이 흰 콩을 먹고 영양 실조가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서 그 이름이 네이비빈입니다. 흰 강낭콩이 네이비빈이에요. 그 다음에 렌틸콩에는 특별히 몰리브덴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중금속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은 정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자, 오늘 공부하는 콩이 어떤 파이토케미칼이 들었나? 폴리페놀이 들었죠?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과일과 채소에 골고루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 퍼져 있는데 여기에는 콩은 이소플라빈이라는 콩 종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 거나 빨간 거에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검정콩 색깔이 별로 좋지 않아도 많이 섭취하기를 바라고요. 사포닌, 인삼에 많이 있다는 것이 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에 또 콩 성분이 노란 그런 성분, 주황 그런 콩들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주황도 있고 노랑도 있고 까망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있죠. 그래서 안토시아닌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것도 많고요. 지아덴틴도 있습니다. 자, 콩 종류의 영양 성분과 효능을 보면 콩의 생리활성 물질인 제네스테인, 사포닌, 피트산, 그다음에 파이토스테롤,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각종 암을 다 감소시키고요. 저항성 전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디 간다고요? 우리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면서 또는 뭐 한다고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을 흡수하고 또 항비만 작용까지 한다. 그래서 짧은 고리 지방산이 이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콩이다. 자, 이소플라본은 콩에 함유된 12가지 특별히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을 저해서 암 발생을 억제하고요. 제네스테인은 암세포 증식과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은 정상세포 분열은 촉진하기 때문에 생리활성 물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보시면서 저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빨간 표시가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니까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오셔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다른 유산균이냐. 보세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유산균인데
우리 몸에 좋은 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대장의 1대 2대 7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유산균이 들어가면서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죽고 살아남은 유산균이 대장까지 가서 이 환경을 딱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살아남은 유산균들이 먹을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밥에 해당되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올리고당, 이눌린 이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아는 기존의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콩 종류, 모든 콩 종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틸, 완두, 바나나, 돼지감자, 마늘, 통곡류, 우엉,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이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1995년부터 사용된 용어인데요. 이제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먹이구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겠죠. 콩종류 이소플라본 에스트로겐 요법이 유방암 위험과 어떻게 관련되냐를 영양학회지 2008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소플라본이 건강한 여성의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유방암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임상 증거는 거의 없다. 비교적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임상시험이 종종 소수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지만 이소플라본 섭취가 폐경 전후 여성의 유방 조직 밀도를 증가시키거나 유방암 이력이 있거나 또는 없는 폐경 후 여성의 유방세포 정식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콩 먹는다고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악화되거나 또는 건강한 사람들이 유방암 걸린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콩 드셔도 되겠죠. 자, 콩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건 메이오 클리닉에서 한 겁니다. 콩 섭취는 이소플라본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콩 자체가 0.1에서 0.4%밖에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발표입니다. 자, 5,0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물이 나왔어요. 콩 섭취가 유방암 생존과 어떻게 관계 있는가 연구했죠. 자, 자마라는 잡지 2009년에 했는데 자마도 한 논문 한 편 쓰면 우리가 한 45편 이상 인정받는 잡지예요. 대단한 잡지죠.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콩 섭취와 유방암 생존자 연구, 유방암 환자를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망 위험이 콩 섭취한 사람은 29%가 줄었고요. 재발이 32%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했게요? 하루에 콩 단백질을 10g씩 먹었습니다. 여러분 콩물 만들어 갖고 한 컵씩 매일 들면 됩니다. 콩두유 아닙니다. 콩물 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식물 에스트로겐, 콩의 제네스테인과 인간 에스트로겐이 이게 콩의 그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유방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구조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도 전혀 다릅니다. 콩하고 유방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콩을 하루에 10g 이상 콩물을 한 컵을 계속 먹은 유방암 환자들이 훨씬 덜 죽고 재발이 훨씬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콩을 많이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항암 기전에 작용하는 파이토케미칼 제가 이만큼 해놨고요. 여기서 콩을 더 합치면 염증, 세포자멸사, 혈관신생, 전이까지 이만큼 암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연구 결과도 보시고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진짜 암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콩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콩물을 해갖고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겨울이니까 콩비지찌개를 해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이 유튜브 하시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는 분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을 치시든지 서정아의 건강밥상을 치면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실천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야채수에 콩 2컵을 불렸다가 잘 갈고 김치를 잘게 썰어서 마늘 넣고 들기름 한 술 정도 넣고 잘 볶다가 익으면 김치 국물 조금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콩 익힌 거를 끓여서 익힌 거를 믹서로 갈아갖고 붓고 뚜껑을 덮고 콩이 익을 때까지 또는 익힌 콩이 훨씬 좋습니다. 안 익혔으면 익을 때까지 해야 되고요. 살짝 끓인 후에 한국 오니까 좋은 게 버섯 종류가 너무 싸요. 느타리, 팽이, 그 다음에 송이, 원하는 대로 버섯 다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버섯도 항암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요. 그 다음에 대파, 들깨가루, 계피 내가지고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양념 원하는 대로 넣으시고요. 구운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마무리해갖고 먹으니까 온 식구들이 밥을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에 콩 좀 많이 드시는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실천하시고 아무튼 콩을 많이 드시면 되는데 콩을 드시면 소화가 좀 안 되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은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 아니면 웬만하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